오늘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민자의 나라라고 하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미국이 떠오르실 텐데요. 우리 대한민국도 머지않아 이민자의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이 이민자의 나라가 되어가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을 매우 강하게 가진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점점 더 다양한 국적, 문화,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우리는 단일 민족, 단일 언어, 단일 문화를 가진 특별한 나라로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사회는 1990년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0만 명을 넘었고 그중 약 100만 명 이상이 장기 체류자입니다. 이 숫자는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는 외국인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존재라는 인식을 완전히 뒤엎는 수준이죠. 특히 경기도 안산, 서울 구로금천구, 대구 서구 등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주민의 10%를 넘는 곳도 흔합니다. 한국은 어느새 외국인 주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이처럼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의 핵심에는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이며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죠.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조업, 농업, 어업 등에서는 한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산업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정부는 제조업, 농업어업 등 3D 업종의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대폭 늘렸고 2023년 한 해 동안 단기 계절 근로자는 2%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농촌 지역 역시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산업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충청남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 마을 인구 200명 중 약 30명이 외국인 노동자였고 이들이 없었다면 농사를 포기해야 했을 거라고 농장 주인은 말했죠. 농촌 지역에 사는 분들은 한국 젊은이들은 이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서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기피하다 보니 외국인 분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라고 한 소리로 말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에 들어오는 이민자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아시아 국가 출신입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신규 이민자 상위 3개국은 중국, 베트남, 태국이었습니다. 특히 베트남 출신의 이민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고 하죠. 이들은 크게 3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로 주로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에서 온 사람들이 제조업, 농업, 어업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둘째, 결혼 이주민으로 농촌의 만성적인 여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국제결혼이 늘어났죠. 셋째, 유학생과 난민으로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유학 오는 외국인 학생도 크게 늘었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상주 외국인은 143만 명으로 전년보다 12만 9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취업자는 8만 명 늘어난 92만 3천 명으로 외국인 수와 외국인 취업자 수 모두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였고 증가폭도 가장 컸죠. 그렇다면 한국으로의 이민은 얼마나 증가하고 있을까요? OECD의 국제 이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죠. 2023년 한국으로 온 영구 이민자는 2022년 대비 50.9% 늘어 증가율로 보면 OECD 회원국 중 영국에 이어 2위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난해 한국으로 1,000만 명 신청자 수가 전년보다 63% 늘어 1만 9천 명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신청자 대부분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출신이었죠.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 전반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를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문화, 교육, 정치, 종교, 소비 트렌드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어 대형 마트에는 이제 할랄푸드 코너가 생겼고 외국인 전용 병원, 언어 통역 앱, 다국어 교육 방송도 급증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의 30% 이상이 다문화 가정 출신이며 교육 현장에서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 교실도 운영되고 있죠. 또 외국인 유권자의 투표권이 확대되면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표심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인 외국인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민 국가로 변모하는 것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분명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창의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실리콘밸리가 미국 내 이민자들의 아이디어로 가득하듯 한국도 다양한 배경의 인재들을 포용한다면 더 큰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어, 문화, 종교 차이에서 오는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문제, 지역 내차별, 혐오 발언 문제는 정부와 사회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도 여전합니다. 일부 고용주들은 임금 체불, 폭언, 열악한 숙소 제공 등 인권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최근에는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서 외모만으로도 거리에서 신분증 검사를 당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이민자 증가와 함께 한국 사회의 시선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다문화는 긍정적인 미래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일자리 경쟁, 문화 충돌, 범죄 등 부정적인 이슈도 부각되고 있죠. 실제로 2010년 60%가 넘던 다문화 사회 지지율은 2020년 44%로 떨어졌고 단일 민족을 선호하는 비율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특히 중국 국적의 조선족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데 언론과 영화에서 조선족 범죄가 과장되게 다뤄지면서 실제로는 선량하게 살아가는 다수의 이민자들도 편견에 시달리고 있죠. 여성가족부의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수용성 지수는 2015년 53.9점에서 2021년 60.2점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70점대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죠. 한국 정부의 이민 정책은 꾸준히 진화해왔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죠. 2007년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18년에는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공존과 통합의 다문화 사회를 목표로 설정했고 2023년에는 이민청 설립이 추진되면서 이민 정책이 더욱 체계화되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영주권 제도의 확대입니다. 과거에는 취득이 매우 까다로웠던 영주권이 점차 완화되어 특히 고학력, 고소득 외국인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2022년 기준으로 국내 영주권자는 약 15만 명에 달하며 이는 10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이 이민국가로 변해가는 과정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인구 감소와 경제적 필요에 의해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민자와 그 자녀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진정한 다문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죠.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건너온 많은 외국인은 단기 취업 비자로 일하다가 돈을 모아 거주국으로 돌아가던 초창기와 달리 최근에는 한국에서 자리 잡으려는 정주 지향 추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51% 이상이 체류기간 연장을 원했고 17.2%는 영주권 취득을, 11.3%는 한국 국적 취득을 희망해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 또는 정주를 희망하는 비율은 79.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죠. 한국이 성공적인 이민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 통합 정책의 체계화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 관련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죠. 둘째, 다문화 교육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야 하죠. 일부 선진학교에서는 이미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셋째, 외국인의 정치적 참여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죠. 넷째, 이중국적 제도의 확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제한적으로만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이중국적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죠.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이 어떻게 이민국가로 변모해가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이민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으며 이미 25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죠. 물론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여러 갈등과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계 역사를 돌아보면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어우러진 사회가 더 큰 창의성과 역동성을 발휘했던 경우가 많죠.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이민국가들이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의 기여가 있었습니다. 한국도 이제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것이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간다면 한국은 더욱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단일민족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식 배터리였습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지식으로 충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